지금부터 이제 실제 스마트폰으로 치루었던 이 총이치 기공학 문항을 저의 PC에 띄워놓고 풀어가면서 보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이제 가볼까요? 자, 저는 이 라이트캠을 쓰고 있고요. 자, 보면 총이치 기공학 이제 이론의 시험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채점을 지금 전체적으로 보고 있다 보니까 이번 우리 2학년들 참 공부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역시 누가 가르쳤는지 잘 가르친 것 같아요. 사실 농담이고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한 덕택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조직 함몰부를 흔히 볼 수 있는 부위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무치하게 이 총이치를, 인공 대치물의 총이치를 장착해 주는 이러한, 사실 어떻게 보면 열악한 환경의 구강의 상태에서 우리의 이 스킬이 이제 여러분의 이론적인 백그라운드와 스킬이 모아져서 인공 대치물로 이제 제공되어지는 이러한 총이치. 조직 함몰부를 흔히 볼 수 있는 부위에서 이제 티슈 언더컷이라고 하죠. 총이치의 주 유지 기전은 여러 가지 중에 특히 이 티슈 언더컷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다시 말씀드려보면 티슈 언더컷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보면 이제 총이치의 주 유지력의 한 몫을 톡톡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 상하과 하하에 따라서 이 티슈 언더컷의 이 부위가 틀리겠죠. 그러면 주로 어디가 될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자, 세 번째, 상악 전치부 여기 순축하고요. 그리고 하악 후구치 이 설측 부분, 이 부분이 이 무치학 해부학적 구조에서 이제 티슈 언더컷이 현재 주로 잔존되어지는 이러한 부위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답가지를 3번에 상악 전치부 순측과 하악 후구치 설측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총이치의 지지를 얻는 올바른 형태는 그랬습니다. 이런 것쯤은 지지를 얻는 올바른 형태 어떤가요? 어딜까요? 간단하죠? 여러분들 이 정도는 거의 다 맞춘 것 같아요. 한두 번 빼놓고는요. 네 번째, 어딜까요? 점막으로 피게된 골에 의해서 여기에 지지를 받는다는 얘기죠. 다시 말씀드려보면 피게된 골의 상태가 좀 더 좋으면 좋을수록 총이치의 지지력은 더 얻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학습을 했죠. 자, 세 번째 문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이치 종류 굉장히 많이 있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치하게 치유되어진 상태에서의 인공 대치물의 이 총이치는 영구이치였죠. 근데 이제 영구이치를 제작하기 위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 의치의 종류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하악 치조골에 뭔가 금속의 남성부의 메일 파트가 보이네요. 어떤 의치일까요? 네, 오버덴처라고 볼 수가 있죠. 오버덴처. 오버덴처는 어떤 의치였죠? 5분 전 12시. 5분 전 12시에 여러분들의 이제 파샬 덴처에서 총이치로 넘어가는 가도기적인 상황에 이러한 의치의 치근과 그 다음에 이제 치근의 이런 유지 장치를 이용해서 총이치의 유지력을 얻어내는 이러한 의치가 이제 오버덴처라고 하는 피계 의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거의 한두 번 빼놓고는 정답이더라고요.
역시 여러분들 시험 잘 치렀습니다. 아주 채점을 하면서요,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시험 제출하고 나서 결과 보기 누를 때 기분 좋지 않았나요? 다른 학생들과 비교할 때 거의 정답 분포율이 높게 나왔다고 하는 거, 사실 여러분들의 열정입니다. 자, 이제 14번, 네 번째 문항 가볼까요? 인공전치의 선택 기준은 그랬습니다. 인공전치의 선택 기준은 그랬습니다. 어떤 거죠? 선택 기준은, 자, 상학 인공전치입니다. 여기에 연령, 색, 협설, 본격,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전치니까 대체적으로 색상, 그리고 크기, 형태다라고 볼 수가 있죠. 4번 문항에서의 하학에만 관계되는 해부학적인 명칭은 그랬습니다. 우리 하학에서의 랜드마크 공부할 때 여러 가지 부위가 있었지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 여기에서 하학에만 있는 데가 어딜까요? 이 부분이 어디 있죠? 자, 이 부분. 나머지 이 순축소대, 협축소대는 다 상하계도 있지만 이제 이 하설소대라고 하는 이 링갈의 이 프레늄, 이 부분이 하학에만 있는 어떠한 해부학적인 랜드마크지 않을까.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따라서 링갈, 프레늄, 이 부분은 맞습니다. 주로 하학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디라고 했죠? 다 중요하지만 레트로몰라 패드 기억하시죠? 곧 문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 총이치 장착 시 하학의 주 지지면은 그랬습니다. 어딜까요? 이런 것은 여러분들 해부학에서 이미 잘 배우고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링갈 프레늄 될까요? 아니죠. 어딜까요? 5번째, 이제 버컬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주로 총이치 장착 시 하학의 주 지지면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6번째 문항으로 갑니다. 총이치 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부위는 그랬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말씀 드렸죠? 어떤 말씀이었죠? 네. 총이치의 성패는 인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이치 성패에서의 인상의 정확도가 곧 주모형의 정확도로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이제 총이치 인상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총이치 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부위는 어딜까요? 우리가 개인 추레이를 만들 때, 아니면 개인 추레를 왜 만든다고 했죠? 네,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보도의 해부학적인 주연 보도 부분에 이 해부학적인 인기를 하기 위해서 이 보도 쪽, 이 부분이 총이치에서 어떻게 될까요? 제일 중요하게 이제 인기되어져야만이 주모형상의 총이치 주 유지 부위에 피계 범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번 문항에 이제 보도라고 하는 이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7번 문항으로 가보겠습니다. 7번 문항. 상학 총이치의 후방 경계를 정하는 데 이용되는 부위는 그랬습니다. 자, 후방 경계 부분. 후방 경계 부분이 왜 중요하죠? 후방 경계 부분에 이제 이 폐쇄를, 후연 폐쇄를 해줌으로 인해서 이 음압에 좀 더 이 흡착에, 응집의 이 내면의 압력에 유지를 더 얻어내기 때문에 특히 상학 총이치에서의 후방 경계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과연 여기가 어딜까요? 여러분들 한번,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어딘가요? 당연히 어딜까요? 5개 답과지 중에서 첫 번째, 국외참화와 익돌상학절은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죠. 네. 그 다음에 8번째, 릴리프를 할 필요가 없는 부분 그랬습니다. 우리 릴리프를 왜 해야 되죠? 릴리프.
어느 때 해야 되죠? 릴리프는 기초상 제작 전에 랜드마크 디자인 표시해 놓고 그 부분을 기초상 제작 전에 릴리프를 해줘야 되죠. 특히 릴리프를 해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만나는 이 소재와 약간 공간에 의해서 눌려짐의 통증의 유발 등이 조금 막아진다라고 하는 거. 그 부분이 릴리프를 되어야 될 부분들이다 이겁니다. 절치유도 인사이시브 파필라. 당연히 신경혈관 밑에가 있죠. 그리고 정중국의 봉선 어떤가요? 여기 약간 딱딱한 부분이죠. 그리고 대구갱고. 대구개공 당연하고 이공 당연한데 견치 융기를 릴리프할 필요는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견치 융기. 그리고 9번째, 주연 부위 인상을 정확하게 체득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방법은 그랬습니다. 자, 주연 부위가 보도 쪽이죠. 주연 부위. 이 부분을 우리가 개인 추레이 제작할 때 어떻게 했나요? 2, 3mm 짧게 했고 여기에 주연 해부학적인 보도 부분을 인계하게 했습니다. 박싱 메소드일까요? 박싱은 아니죠. 박싱은 뭐죠? 인상 후에, 기능 인상 후에 이제 주연 보도 부분을 연장을 시켜서 이 주연 보도 부분에 이 모형에서 얻어내고자 하는 네, 이 부분이 박싱 메소드였고요. 두 번째 컴파운드 메소드, 그 다음에 패킹 메소드, 그 다음에 네 번째 머슬 트리밍 메소드. 당연히 네 번째에 여러분들이 클릭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하셨나요? 거의 했더라고요. 네, 아주 기분 좋게 풀고 오고 있습니다. 왜? 한두 번 빼놓고는 거의 다 답을 잘 맞춘 것 같아요. 너무 쉽게 냈다고요? 아닙니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국가고시 보는데도 아무런 문제 없고요. 여러분들 앞으로 임상에 나가서도요. 이제 노인들에게 이제 기쁨을 제공해주는 총이치 기공사로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 성공적인 멋진 총이치를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요. 자, 10번째 문항으로 갑니다. 즉시위치 제작 과정 중 이제 서지컬 템플레이트라고 하는 이 외과용 이 장치를 왜 제작하느냐 이겁니다. 즉시위치를 왜 제작하는 이유는 이해가 되시죠? 이제 자연치열에서 무치하게 총위치로 넘어가는 상황에서의 자연치열의 상태를 그대로 보존해주는 이러한 홀딩해주는 이러한 이 필요성의 즉시위치, 그 즉시위치에서 이제 서지컬 템플레이트라고 하는 이러한 이 장치를 제작해주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보면 신밀성과 기능성이요. 지금 즉시위치에서 지금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아니죠. 즉시위치를 쉽게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것도 좀 아닌 거예요. 주연 부위를 아니죠. 기능 아니죠. 몇 번이죠? 네, 두 번째. 다듬어진 모형의 형태에 따라 발치창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이 이미 징그럽다고 하는 영상에서도 다 보았을 겁니다. 자, 됐고요. 자, 11번째. 개인용 트레이 외형을 2, 3mm 짧게 제작해주는 이유는 이건 여기 2, 3mm 짧게요. 짧게 제작해주는 이유는 이건 여러분들 제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되죠? 그럼 여러분들이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왜 2, 3mm 짧게 해줬죠? 네, 그 이유는 주연 보도 부분에 해부학적인 기능 인상을 체득하기 위해서. 여기 있나요? 주연 부위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기능 인상을 정확하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어디죠? 주연 부위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인상체를 박싱하는 이유는 그랬습니다. 인상체를 박싱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 번 결부돼서 나온 얘기입니다. 다시 보면 주연 부위에 한정된 형태를 부여하기 위해서, 작업원을 경고하기 위해서, 이런 건 말도 안 되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인공 구치의 형태를 선택하는 기준은 그랬습니다. 인공 구치의 형태를 구분하는 기준은 그랬습니다. 어디죠? 인공 구치의 형태는 이제 해부학적인 또는 반해부학적인
비해부학적인 형태가 있었죠. 여기에 첫 번째 인공구치의 세 가지 형태를 구분하는 기준은 첫 번째 하악 대1대9치의 근심협축교도의 경사와 수평면과 이루는 각도를 측정해서 해부학이냐 반해부학이냐 비해부학이냐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14번 문항은 아까 앞에 나와 있네요. 이 문제가 이제 두 개가 나와 있다는 얘기죠. 네, 이건 당연히 세 크기 형태로 우리가 이 전번에 제가 풀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번 문항에서 총이치의 효과적인 기능을 위한 요소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그랬습니다. 세 가지 요소가 뭐였죠? 당연히 뭐였습니까? 총이치 당연히 지지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뭐였었죠? 지지, 유지, 그리고 안정이 있었죠. 지지, 유지, 안정에 대한 이 세 가지의 이제 요소를 볼 수가 있고요. 지지, 유지, 안정에 대한 얘기. 이건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 않나요? 지지, 유지, 안정에 대한 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복습의 의미로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기에서 특히 지지, 유지, 안정에서 어느 하나도 무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지지, 유지, 안정의 이 세 가지가 완전한 하나의 하음으로 이제 연결될 때 이 노인들에게 성공적인 총이치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네. 그러면 제가 더 한번 보충을 해볼까요? 보충을 해보면 이 세 가지의 지지, 유지, 안정에 대한 부분에서 지지는 어떻게 얘기해 볼 수 있나요? 지지는요. 지지는 이제 의치가 수직적으로 가해졌을 때 이제 얻어지는 그러한 부분의 지지. 유지는 뭘까요? 유지는 이제 보철물이 빠지지 않으려고 버티는 이 리텐션 폴스, 즉 어트랙티브 폴스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빠지지 않으려고 버티는 한계가 이제 리텐션 폴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음식을 틀니를 꼈다라고 했을 때, 자 지금 장착을 했습니다. 이때 이게 크게 입을 벌렸을 때, 이 개구할 때 이때 의치가 떨어지지 않고 버티고 있어야 되겠죠. 붙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안정이라고 하는 거. 특히 안정은 교합하고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죠. 특히 교합에서도 어느 부분입니까? 교합에서도 우리가 제일 강조하고 있는 뭐죠? 양측성 균형교합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양측성 균형교합이 왜 필요한지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네. 이제 시험 문제를 풀이하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다시 한번 1학기에 제일 중요하게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러한 부분의 이 복습의 상기의 시간으로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번 문항 대체적으로 많이 잘 풀어서 쓰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간단하게 지지, 유지, 안정만 쓰는 분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총이치의 이 지지, 유지 부분에서의 응착력과 응집력이 있다 이겁니다. 여기에서 제가 응집력에 대해서 여쭤봤죠. 응집력이 뭘까요? 응착력과 자 지금 점막 조직하고 의치상 사이에 이제 응착력과 응착력 가운데에 응집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이 응집력의 이 타액의 분자가 서로 응착력으로 연결돼서 의치가 점막에 붙어 있어서 떨어지지 않는 지지와 이 유지, 이 응집력이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들 뭘까요? 자, 그 응집력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표면 장력, 즉 이 타액의 이 농도에 따라서 이제 의치상이 점막에 눌러붙을 때 어떻게 될까요? 이제 어떠한 같은
이제 분자끼리 잡아당기는 이러한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이제 den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막에 잘 달라붙는 이러한 경우의 응집력. 그러면 이해가 되시죠? 이 부분은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썼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17번째, 역시 이제 이 응착력이라고 있네요. 조금 전에 응집을 물어봤고요. 이제 응착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이제 여기는 같은 분자가 아니고 다른 분자끼리 이제 잡아 끌어 당기는 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응착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아주 잘 썼더라고요.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그 다음에 18번째, 총이치의 효과적인 기능을 위한 요소 중 안정에 대한 설명.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양측성 균형교합에 대한 얘기를 했죠. 자, 양측성 균형교합, 중심교합, 작업측, 전방교합에서도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 의치가 이제 균형교합으로 이제 저작 기능에 탈락되지 않고 이제 완전하게 안정적으로 의치를 쓸 수 있는 조건의 양측성 균형교합. 여러분들 잘 썼습니다. 19번째, 총이치의 종류 중 즉시의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그러네요. 즉시의치. 즉시의치. 여러분들 답변 잘했습니다. 즉, 영구의치로 진행가는 도중에 이제 치아를 발거하자마자 미리 기공사가 모형상에서 제작해 둔 이 총이치를 끼워줌으로 인해서 자연치열의 상태가 이러한 발거 즉시 만들어 놓은 총이치로 대체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자연치열에서의 안모라든지 자연치열에서의 교합의 모든 양태가 무치하게 총이치로 그대로 트랜스퍼 되어지는 부분에서의 즉시의치. 여러분들 설명 잘 하셨던데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학의 해부학적 명칭 중 절치유두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학의 중요한 명칭 중에서도 인사이시브 파필라라고 하는 절치유두, 특히 좌우 중절치를 세울 때 지침선, 좌우 중절치를 세울 때 이용되어지는 지침선, 인사이시브 파필라. 여기 릴리프 해줘야 되는 거 기억하시죠? 왜 릴리프를 여기 해줬죠? 네. 릴리프 해주는 이유 있었습니다. 자, 이제 21번째. 하악의 그럼 해부학적 명칭 중에서 또 중요한 거. 상학은 좌우 중절치를 세울 때 사용하는 지침의 이 가이드라인이 절치유두라고 하는, 거기에 좀 툭 튀어나온 부분이 있었죠? 절치유두 부분. 근데 하악은 어딜까요? 제가 이 두 부분에 마킹을 해놨습니다. 하악은 역시 이제 후구치 삼각이라고 하는 레트로말라페드. 상학교합제가 하악교합제와 만나는 교합평면의 지침선. 이 레트로몰라페드는 픽에 되어져야 되지만 의치상이 인공치가 배열되지 않는 곳이다 라고 했죠. 레트로몰라페드의 교합평면. 하악에서 굉장히 아주 힘있게 자기 자리의 역할을 감당해 달라고 하는 부위입니다. 자, 여기 후구치 삼각 넘어가고요. 개인 트레이 제작 과정 중 중요 고려 사항은 그랬습니다. 개인 트레이 핸들도 있고요. 그리고 개인 트레이의 견고성 다 중요합니다만은 개인 트레이를 제작해 줘야 되는 이유 중에 특히 하나가 이 해부학적인 주연 보도 부분에 이 부분을 작게 해줘야 되는 거. 그리고 사용하는 인상제 공간을 반드시 모형상에, 연구 모형상에서 이제 부여해주고 이 트레이를 제작해 줘야 되는 이러한 부분. 23번째, 교합제 역할과 제작 과정 중 중요 고려 사항은 그랬습니다. 교합제 역할은 뭐죠? 인공치가 여기에 심어지는 하우징의 공간이죠. 인공치가 들어가는 하우징의 공간.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야 되겠습니까? 인공치가 이 자리에 수용될 수 있는 조건을 완벽하게
규격, 폭, 높이 다 미리 교합제에서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 만들어진 교합제는 이제 다음에 어떤 과정을 진행하죠? 이대로 교합제가 한자 구강에 가서 그대로 교합 기록, 교합 점검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인중선, 정중선, 그 다음에 견치선, 상순선, 하순선, 다양한 지침선을 이제 그려서 다시 기공실로 오는 이 과정의 교합제 역할, 여러분들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23번째 네거티브 인덱스의 역할과 형성시 고려사항 그랬네요. 네거티브 인덱스. 왜 주모형의 성가시기에 이런 V세입의 네거티브 인덱스나 또는 너치를 파줬죠? 네. 이제 재부착에 이제 2차 세칸 수지의치 제작하고 난 다음에 재부착에 의한 교합 점검에 선택 삭제를 하기 위해서 이제 재부착의 용이점에 언더컷이 없는 V세입의 모형의 강도에 두께에 문제되지 않는 부분에 인덱스와 너치. 네. 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들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마지막 하이라이트 총이치 전 제작 과정 순서 여러분들 거의 다 썼더라고요. 첫 번째 수지의치와 그 다음에 나비치, 즉 프라이머리의 나비치와 세칸의 수지의치 제작 과정으로 나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쑥스럽네요, 해보기가.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첫 번째 이제 총이치의 이 프라이머리 나비치 제작 과정. 기성트레이에 의한 예비 인상의 예비 모형. 예비 모형을 토대로 한자 개인에 맞는 이제 개인 트레이에 의한 본인상의 기능인상. 기능인상에 의한 이제 주모형. 주모형에서의 이 기초상. 기초상이 곧 최종 의치상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초상 위에 인공치가 들어갈 수 있는 말굽 형태의 하우징의 이 교합제. 이 교합제가 한자 구강으로 이전되어져서 교합 기록, 그리고 여러 가지의 지침선, 그리고 교합 기록 양태대로 기공실로 보내지면 기공실에서는 이제 하악골의 운동을 모방해주는 교합기라고 하는 이 교합기의 장착,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한자 개인의 특성에 맞는 인공치아를 이제 선택해서 상악법, 상악의 육전치, 하악의 육전치, 상악의 구치, 하악의 구치 배열법으로 인공치 배열을 한 다음에 이제 잇몸의 형상을 좀 더 자연스럽게 재현해주는 의치상의 조각 과정과 치은 형성을 통해서 나비치 제작 과정이 완료되어집니다. 이러한 나비치 제작 과정이 완료되어지면 다시 한자 구강내로 이전되어져서 교합 기록되어진 그 양태대로 현재 인공치아가 배열이 되어 있는지 신미성과 기능성을 체크하고요. 문제없다라고 한다면 2차 수지의치 제작 과정으로 트랜스퍼 되겠습니다. 수지의치 제작 과정은 거의 100% 세칸의 기공사의 도움이죠. 수지의치, 매몰, 그리고 또 뭘까요? 왁스 워시, 그리고 레진 전입, 그리고 온성, 그리고 디플라스킹, 그리고 매몰제 제거, 그리고 재부착에 의한 선택 삭제, 그리고 뭐죠? 의치상에서 모형에서 의치상을 분리해내고요. 그리고 의치의 다듬질과 연마 과정으로 이제 무치하게 여러분의 이론적인 백그라운드와 그리고 스킬에 의한 이 고도의 테크닉이 발휘될 때 이제 무치하게 인공 대추물인 이러한 총이치가 프라이머리의 나비치 제작 과정에서
쇳간의 수지의치 제작 과정까지 연결되어져서 이제 이 노인 환자에게 이 행복감을 제공해주는 이 총이치의 전 제작 과정. 이제 우리가 실습 어디까지 해왔죠? 이제 다음 주부터 이 환자의 기능을 유지시켜주는 인공치 배열의 순서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요. 다른 학년에서 하지 않았던 1학기에 총이치 상하학의 전 제작 과정을 여러분들의 열정으로 한번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 여기까지 시험 문제는 끝났고요. 마지막에 25번 문항에 총이치 기공학 이론 및 실습 수업에 대한 한 말씀. 여러분들 이 평가 잘 읽었습니다. 단지 하나의 이제 스마트폰으로 시험을 보는 부분에서 익숙함이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중간에 자꾸 이제 이 이미지를 손을 자꾸 터치를 하다 보니까 다시 원점으로 가는 부분. 이 부분은 제가 네이버에 전화를 했습니다. 참 좋은 폼인데, 좋은 프로그램인데, 이 부분을 좀 개선시켜 주면 더 좋겠다라고 해서 네이버 관계자로부터 아주 긍정적인 답을 받아냈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이 잘 좀 보완이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앞으로 좀 더 간편하게 스마트폰으로 시험을 보고 그 자리에서 제출하기 위해서 결과 보기까지 이제 한번 하고 나가는 이러한 방법. 오늘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강의를 다시 하고 있는 부분은 단지 시험지를 통한 평가만 받는 것이 아니고요. 교수자가 여러분에게 다시 시험지 평가와 더불어 이제 보충 보강의 이러한 수업의 영상으로 다시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좀 도움이 되었나요? 도움이 되었겠다라고 생각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하루 여러분들 이제 마무리 시험까지 열정으로 보내고요. 한번 지내보고요. 제가 총이치 기공학 실습에서 요구받고자 하는 여러분의 라이프 비전, 여러분의 비전 스토리, 꿈이 있어야 비전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꿈과 비전 잘 정리해서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총이치 환자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직업관으로 삼았던 그런 여러 가지 요소적인 부분들 영상에 라이트캠 얼굴을 넣어서 잘 만들어서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 잘 쉬십시오. 화이팅입니다. 사랑합니다.